이때 저들이 홍봉안을 공격하는 의도는 오로지 세손을 핍박하는 데 있었다. 홍봉안이 조정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그 새로운 영의정으로 김치인이라는 사람이 그 임명이 되는데요. 그 당시 전국의 상황을 그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정에 안이 계시니 김기주가 득세하여 안으로는 정우겸을 끼고 밖으로는 김치인을 정승에 앉혀서 벼슬 하는 선비들과 제야 선비들과 밤낮으로 모의하여 아버지를 해치려고 하더라. 그때 위태로움을 어찌다 기록하리요. 그러니까 이 홍봉안이 그 힘을 잃고 난 뒤에 이 정순왕후의 오라버니인 김기주, 그리고 하한옹주의 양자인 정우겸, 그리고 조정 안에서는 이 김치인이 이 아버지인 홍봉안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 해경궁의 말처럼 이 홍봉안이 물러난 이후에 이 실권에 잡게 된 이 김치인이라는 사람은 그 홍봉안을 죽여야 한다는 그 논의에 가담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 심낙수가 쓴 정변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치인은 김종후의 당숙인데 김종후는 홍봉안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후는 김치인을 끌어들여서 결국 살홍의 논의를 주관했다. 이 살홍이 홍봉안을 죽인다, 홍씨 집안을 죽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봉안이 실각한 다음에 이 홍봉안을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정권을 잡게 되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한유 사건이 이 홍봉안의 이 반대 세력들이 그 실권을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세를 호령하던 이 홍봉안을 이 상소 한장으로 이 실각하게 만든 이 한유는 그 굉장히 그 득이양양하게 돼요. 그 지난 시간에 한유가 그 상소를 올린 다음에 흑산도로 유배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배 갔던 한유가 그 얼마나 그 자신만만했는지 그 심낙수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유가 유배 갈 때 스스로 만족하는 얼굴빛을 띄었다. 전라도 관찰사 김치향이 한유에게 수백 포의 쌀을 제공했다. 그 여기서 김치향은 우리가 예전에 그 정조극장에서 살펴본 그 김상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치향도 이제 그 홍봉안을 물러나게 했던 그 사람들과 한패인 거죠. 한유는 시골의 거린들 앞에서 그 쌀을 자랑하며 내가 두 김씨 세력들과 깊이 연을 맺고 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였다. 정말로 한유가 이렇게 눈에 띄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유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는 이 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한유가 이번 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또 한 번 더 등장을 할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유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하는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심상치 않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유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그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쨌거나 이렇게 한유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7개월이 지났어요. 그 문제는 이 세력들이 그 홍봉안에 대한 그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로 계속 공격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최익남 상소 사건이 터져요. 그 이 당시에 그 최익남이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치인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최익남의 상소가 단순히 그 영의정을 탄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했던 문제를 하나 더 건드렸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그 이모화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최익남이 상소에서 이런 건의를 영조한테 올립니다. 그 세손인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와 사당에 성묘와 아련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나서야 할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약간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상소를 최익남이 올린 겁니다. 그 이런 최익남의 상소에 대해서 그 해경궁마저도 이건 좀 너무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다. 이거는 신하로서 올리면 안 되는 사안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어요. 세손이 사도세자의 묘소와 사당에 참배하라는 것이야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 일은 형편으로 보아 아래에서 감히 청하지 못할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최익남이 옳은 말을 한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이 사도세자에 관한 일은 그 감히 그 아래에서 꺼낼 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 최익남이 너무 앞서 나갔다. 이렇게 해경궁도 판단을 할 정도였던 겁니다. 어쨌거나 최익남의 이 상소문을 그 영조가 읽게 되는데 그 영조가 굉장히 그 분노를 합니다. 그 영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신하로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말의 내용이 참으로 음험하고 흉악하다. 그렇다면 세손의 효성이 할아버지에게 차별이 있다는 것인가? 최익남을 서인으로 만들어 유배 보내라. 그러니까 아까 상소에서 최익남이 그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한 다음에 그 할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다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조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어찌 신하로서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최익남을 이제 서인으로 내린 다음에 유배 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최익남이 이렇게 유배를 간 다음에
이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문제는 이제 홍봉안을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최익남의 상소 사건을 그 정치 공세로서 이용하면서 사건을 굉장히 키우게 됩니다. 그 홍봉안을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최익남의 상소의 배후에 홍봉안이 있다고 그 영주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세우고 그 영주한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화하농주의 양자인 정우겸이었다고 그 해경궁이 쓴 한중록은 밝히고 있거든요. 해경궁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남이 우리 집에 출입하여 안면이 있기에 김기준애가 정우겸을 꿰어서 아버지가 최익남에게 이 상소를 올리게 했다고 영조께 가서 헐뜯도록 했다. 그 정우겸은 우리가 예전에 화하농주 편에서 다룬 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그 영조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런 정우겸이 그 영조한테 가서 이 최익남 사건의 배후에 홍봉안이 있다. 홍봉안이 최익남을 시켜서 이런 끔찍한 내용의 상소를 올리도록 했다라고 그 영조한테 가서 헐뜯은 겁니다. 그래서 정우겸의 이 말을 들은 영조가 그 최익남 상소 사건을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중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영조께서 마음속으로 홍봉안이 사도세자 돌아가시는 일로 임금의 허물을 만들고 이 기회에 김치인까지 제거하려고 최익남을 시켜 상소를 올리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최익남이라는 사람이 그 홍봉안이랑 안면식도 있고, 그리고 또 마침 김치인이 이 홍봉안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홍봉안이 이제 김치인을 제거하려고 꾸민 일이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 상황이 조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최익남 상소의 배후로 그 영조가 홍봉안을 지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그 유배 갔던 최익남을 다시 그 조정으로 불러들여서 그 고문을 하고 그 신문을 합니다. 이 사건의 배후를 끝까지 밝혀야겠다고 영조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상황을 한중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조께서 친국을 대단히 하시며 아무쪼록 아버지가 시켰다는 말을 하도록 여러 사람에게 어명을 가하시니라. 그 이러한 사실은 그 해경궁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실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실록을 보면은 영조가 최익남의 이 배후를 밝히려고 굉장히 신문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조가 최익남 보고 너에게 사주를 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가 바른 대로 진술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최익남이 그 고문에 못 이겨서 그 자신에게 권유한 사람을 그 몇 명 말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봉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최익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봉환이란 자가 권유하여 신의 신세를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가 권유한 의도는 신의 벼슬길이 오래 막혀 안타깝고 격분한 나머지 그리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봉환이라는 자의 권유로 나의 신세가 그르치게 되었다. 이렇게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익남이 말한 이 이봉환이라는 사람도 그 홍봉안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심낙수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최익남의 공초에 이봉환이 연루되었는데 이봉환은 홍봉안의 가까운 손님이었다. 이에 김치인의 무리가 기뻐 날뛰면서 이 상소는 분명 홍봉안의 계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홍봉안을 어떻게든 이 최익남 상소 사건에 엮고 싶어서 그 안달이 나 있던 이 세력들에게 이 이봉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 정말로 그 큰 수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뻐 날뛰면서 이제 드디어 홍봉안을 잡게 되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었다 하면서 그 더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 김치인이 그 이 신문 사건의 이 책임을 맡아서 그 이봉환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봉환이 그 끝까지 그 자복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정변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치인이 신문관이 되어 기필코 이봉환으로 하여금 홍봉안의 뜻을 받들었다고 자복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봉환이 자복하지 않고 끝내 형장을 맞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이 홍봉안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받았던 이 이봉환이 결국 자복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죽게 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은 그 홍봉안과의 연계점을 밝히지 못하고 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록을 쓴 해경궁은 그 이 최익남 사건은 절대로 우리 집안과는 무관하다. 이 최익남과 안면이 있었던 사이는 맞지만 이 일은 결코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그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해경궁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집은 최익남의 상소와 무관하다. 최익남이 신문 중에 형장을 맞아 죽기까지 하여 마침내 죄가 우리 집까지 닿지는 않더라. 그래도 영조의 마음은 끝내 풀리지 않으시고 저놈들의 살인은 더 불같이 일어났다. 근데 이런 해경궁의 그 억울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영조는 끝까지 그 홍봉안에 대한 의심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의심도 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홍봉안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그 사리에다가 불만 더 붙이는 이런 결과만 초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홍봉안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의 그 진짜 목적은
단순히 홍봉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홍봉안 너머에 있는 이 세손인 정조까지 그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심낙수가 쓴 정변록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저들이 홍봉안을 공격하는 의도는 오로지 세손을 핍박하는 데 있었다. 홍봉안이 배척을 받고 물러나자 음모는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번 정조극장 시간에서 이 한유 사건과 최익남 사건만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심낙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음모가 더 급박하게 전개되었다고 하잖아요. 과연 이들이 이 정조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음모가 무엇이었는지, 그 음모는 그 다음 정조극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